It's a busy day for Donald Trump ahead of what will be a very consequential week for the criminally convicted former president and the country. In less than an hour, Trump will take the stage in Philadelphia for his last rally before his first 2024 debate with President Biden in Atlanta on Thursday. Earlier today, Trump addressed the conservative Faith and Freedom Coalition, where he praised mobsters and railed against the justice system. 일부 사법적 결정은 논쟁을 종결시키지 않는다. 단지 제도적 전제를 재구성할 뿐이다. 2026년 1월 10일 권력 분립의 핵심 기관인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대통령 면책권의 한계에 관한 기존 법적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꾼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미국 대통령이 재임 전중 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사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영향력은 특정 법적 자구 시도를 무효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판결 내용은 처음으로 제도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직무특권과 형사 책임 사이의 경계를 그어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가 임기 종료 후 형사적으로 검토될 여지를 열어뒀다. 이 사건의 영향은 재판 정리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자기 사면 불가능성을 선언함으로써 법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적 성격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상 특권으로 자동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시사했다. 이러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변호팀이 지난 3년간 대통령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주장하며 구축해온 핵심 법적 전략을 무효화한다. 이러한 전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판결문 낭독 직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양원 의원들은 법률 고문들과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공화당 지도부 보좌관들은 하원 감독위원회와 협력하는 로펌들과 접촉하며 당내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에서는 형사 수사 권한을 가진 최소 3개 위원회 대표들이 향후 책임 추궁을 위한 운영적 한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 면책권을 근거로 제기된 항소로 인해 지금까지 중단됐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망을 바꿨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대통령 법률 자문실 소속 구성원들은 최근 몇 달간 선거 개입, 기밀 문서 부적절한 취급, 연방 수사 방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발행된 법률 자문 의견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원의 판결이 해당 사건의 근거에 국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매체가 자문한 법률가들에 따르면 그 내용은 모든 법원에서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석적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한다. 탄핵 대상 행위는 임기 종료 후에도 형사 책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표현은 1월 11일 이후 제출된 최소 5건의 법적 문서에 이미 인용되었으며 여기에는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일시적 중단 재검토 요청과 국세청 IRS 이 제기한 세금 사기 혐의 재판 일정 업데이트 청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판결은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헌법 조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직위의 권한에 대한 덜 확장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기존 원칙의 적용 방향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은 법정 밖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탄핵 조항 가용성을 다루는 결의안 HRES 3953과 관련된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선례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와 동시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새로운 해석으로 가능해진 형사 소송 가능성에 직면해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완전한 면책 특권 주장에 동조했던 위원회 내 표결의 부분적 전환은 제도적 관측자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보수 진영 일부가
법원 판결을 단순한 법적 패배가 아닌 기존 전략 유지의 정치적 비용 변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몇 달간 대통령 측 변호진은 권력 남용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해석은 학계와 전직 사법부 인사들에 의해 반박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구속력 있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로운 판결로 이 전략의 논리적 근거는 법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이제 책임 추궁에 더 취약한 제도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항소법원의 선례는 자기 면책 주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의 기능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향후 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대통령직의 특정 유형의 행동을 보호해온 법적 논리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대립을 초래한다. 더 이상 혐의 자체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대통령 행위의 형식적 구성 여부를 다룬다. 이러한 전환은 향후 소송 단계, 특히 상급심에서 직무특권의 한계에 대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이해가 존재함을 다루어야 하는 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회가 수사안을 마련하거나 수정할 때 방어 측의 이해 제기 여지를 줄이는 최근 사법부의 해석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줍니다. 이제부터 분쟁은 관할권 문제보다 기소 내용의 실체에 더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는 형식상 미묘한 변화지만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재에서 우리는 다양한 제도적 행위자들이 이러한 법적 재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장치들이 대응책으로 동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체제가 이 결정의 간접적 영향을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약속은 사실들을 그 요구하는 밀도와 맥락 속에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다면 아직 진행 중인 전개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공고화되기 시작하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간 새로운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각 기관들은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절차적 행태를 해석하고 조정하거나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연방사법부에서는 직무특권에 따른 항소를 근거로 소송 진행을 중단했던 1심 법원들이 다음 주부터 새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절차적 재검토를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은행 사기 사건 최소 2건에 대한 소송 절차를 재개했는데, 이 사건들은 집행 면책 특권 주장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항소심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1월 10일 판결이 고립된 사건이 아닌 판례 재편의 동력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만 공개된 발언에서 전 법무부 법률고문은 새로운 상황을 불안정하지만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제도적 안정화는 특히 헌법적 모호성이 지연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주제들에서 운영 원칙의 재검토를 강제하는 마찰의 순간들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 평가는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신중한 반응을 얻었다. 지도부는 공개적으로는 대통령의 행동 합법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번복에 직면해 이러한 논리를 정치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보다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상 특별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에 적용되는 내부 절차를 기술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관 책임 사무소와 연계된 소식통들은 그 목적이 특히 탄핵 조항을 근거로 한 고발 처리 및 의회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증거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입법부와의 협조와 같은 주제에서 검찰의 행보를 사법부의 최신 지침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관 간 조정은 비록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규범적 공백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절차적 방해의 방패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의회의 움직임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새로운 탄핵 조항 제정을 다루는 결의안 HRES 353의 보고관은 예비 설명에 항소법원 판결문 중 특히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양립 가능성을 다룬 부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제안의 농어 기반은 입법부의 내부 해석뿐만 아니라 사법부 상급 기관이 확립한 입장에 근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의 변화는 정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이해 제기 여지를 축소함으로써 이제 의문스러운 의원들은 절차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고발 내용의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수렴 동향은 법률연구센터, 싱크탱크, 헌법, 거버넌스 전문 기관들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어 왔다. 판결 발표 며칠 후 공개된 보고서에서 미국 법률 및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American Law and Governance Initiative는 컬럼비아 특별구 판례가 면책 제도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 내재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기능적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법원은 이제 특정 행위와 직책의 합법적 수행 간 연관성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즉, 행위가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면책이 적용되려면 해당 행위가 직책 수행의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재해석은 대통령이 이전에 누리던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직무상 부정행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행동 여지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실질적 효과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방어 전략의 재구성을 통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제출된 소송 서류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완전한 면책 주장을 절차상 하자 고의성 부자의 또는 직접 증거 부족과 같은 보조적 주장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경이 반드시 기존 주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권을 절대적 방패로 삼는 주장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 힘을 잃었다는 암묵적 인식을 드러낸다. 연방검찰청은 최근 발표에서 항소법원 판결의 표현을 차용하여 관할권 분쟁으로 중단됐던 사건의 진행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체계적 적응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급심 판사들 사이에서는 판결의 구속력 범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판사들은 컬럼비아 특별구 판결이 설득력 있는 선례이긴 하나 해당 관할권 밖에서는 의무적이지 않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해당 판결의 영향력과 명확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연방 전체 시스템을 위한 지침적 기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 이 점은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7순회 법원에 제기된 한 사건에서 한 그룹의 법률가들은 새로운 해석이 논쟁의 핵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해석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소송 중지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은 방어 전략, 입법적 노력, 검찰의 절차적 조정 등이 중첩되는 다중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통제된 긴장 상태는 여러 측면에서 모호한 영역에 직면했을 때 기관들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면책권에 대한 보다 제한적인 해석을 확립함으로써 사법부는 다른 권력기관들이 과잉이나 누락 없이 행동을 재조정하도록 강제했다. 이러한 재조정은 갈등을 없애지는 않지만 자동적인 특권 보호보다는 기능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새로운 제도적 틀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시스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맥락에 대한 관심이 채널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전개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구축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항상 더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이 판결을 대통령 권한을 규율하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재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해석이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면책 특권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사면 가능성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의 체계적 영향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용, 다양한 관할권에서의 해석 차이, 그리고 상급심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규범적 선언으로서의 판례와 시스템 재편의 실질적 힘으로서의 판례 사이의 거리이다.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문장의 모호성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효력이 이 새로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록된 판결들에서 일부 법원이 콜롬비아 특별구 판결을 근거로 직위와 관련된 특권에 기반한 기각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 적어도 두 주에서 연방 판사들은 재임 중 저지른 혐의 범죄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이 판결을 인용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판결 중에는 해당 선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이 특정 상황을 다루었기에 다른 사건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법원 간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새로운 해석의 정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을 가질지는 대법원이 이 주장을 확립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논쟁은 세 가지 쟁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직 수행에 내재된 행위의 정의입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판결은 이 범주를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시사하지만 보호받는 행위와 책임 추궁 가능한 행위의 경계를 사례별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소속 법학자들은 면책 특권이 임명, 거부권 행사, 국제협상 수행 등 직위의 헌법적 기능과 직접 연결된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행정연구소 IFE 소속 분석가들은 이러한 구분 기준이 제도적 맥락과 의사결정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분쟁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행위의 형사처벌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식주의 모델과 맥락주의 모델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주요 동인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논쟁점은 탄핵 절차 중 의회위원회가 생산한 증거의 사용과 관련됩니다. 해당 판결은 형사 고발의 근거로서 입법조사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사법 절차에서 이러한 자료의 증거 능력 한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해석이 방어권과 적법 절차 요건을 준수하는 한 수집된 내용의 광범위한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사법 통제 없이 수집된 증거는 특히 형사 분야로 이전될 경우 그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최소 3건의 청원이 제출되어 수사 진행 전 대법원의 사전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세 번째 쟁점은 책임의 시효성이다. 법원은 임기 종료 후에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이 해석이 새로운 기준 이전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문제는 객관적이다. 결정 이전에 행해진 행위들이 특히 당시 내부 법률 자문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더 제한적인 해석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가? 이 논쟁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법원이 이전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용인되었던 관행들 앞에서 선례의 규범적 무게를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논쟁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결말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완전한 면책 주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논리는 수사 절차의 유효성, 증거의 수용 가능성, 관할권의 한계, 행위, 유형화 등 더욱 기술적인 주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진전 또는 후퇴는 대법원의 향후 결정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새로운 지침에 대한 점진적 수용 정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는 역사적으로 정착 과정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배적 법리는 결정적 판결로만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면서 정착됩니다. 한편 정치권은 제도적 움직임을 따라가며 현 시점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에 대해 정당 지도부가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부 상원 의원들은 이제 수사 진행 상황과 이미 공식화된 증거에 따라 입장을 조건부로 바꾸고 있다. 하원에서는 주제별 위원회 위원들이 대통령 면책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입법부 일부가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맞춰 법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결정은 새로운 단계를 열었지만 사이클을 끝내지는 못했다. 새로운 전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제도적 체계는 권위와 책임, 공직과 책임성 사이의 경계를 시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나라의 헌법적 역사는 해석적 마찰과 판례 재편으로 특징 지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지속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효과의 최종 형태가 수년 후에야 명확해지더라도 말입니다. 현재 관찰되는 것은 적응 중인 시스템으로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 체계의 다양한 수준에서 활성화되는 일련의 함의들에 대응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초점이 결과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관찰하는 데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속 지켜보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려있는 것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법적 시스템이 자신의 한계를 재정의해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